오늘 요근, 장요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사실은 장골근하고 대요근이 합쳐져서 장요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장요근 어떨 때 하세요? 거기 뭐 트레이닝을 시키든 뭐 릴리즈를 시키든 허리가 아프다고 그럴 때 되게 많이 하죠. 자, 허리가 아플 때 우리가 봐야 될 3대 근육이 장요근, 요방요근, 척추기리근. 근데 장요근만 하면 허리 아픈 게 좋아질까? 그래서 장요근 다루는 걸 배워서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장요근을 하나의 기능으로만 봐서 그런 거예요. 고관절에서도 작용하고 요추에서도 작용을 하죠. 특히 대요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고관절 굴곡근육이 얘가 짧아지면 골반의 전방경사가 만들어진다까지만 확실하게들 알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장요근을 봐야 할 이유. 그런데 장요근을 보기 전에 전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 그림 보면, 자, 얘가 대요근이에요. 그쵸? 자, 대요근이고, 자, 여기 밑에 그림이 잘렸지만, 고관절, 대퇴골에 손자에 가서 이제 부착이 되죠. 자, 올라가는 건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지금? 요추에 다 연결이 되죠. 요추에 연결이 되면서, 자,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여기를 미디알, 아큐테이트 리가먼트라고 해서 궁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궁상인대.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자, 어디로 들어가나요? 지금 그 궁상인대 횡격막 안으로 들어가죠. 뭐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횡격막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척추 쪽에서 이렇게 딱 붙어서 양쪽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횡격막의 다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추에 와서 붙죠. 그리고 얘도 횡격막이란 말이에요. 횡격막을 덮고 있는 그 속으로 요근이 흡수돼서 들어가서 요추에 가서 붙는 거예요. 결국엔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횡격막. 그렇죠. 그러면 횡격막에 영향을 받는 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하나만 보면 호흡이죠. 네. 호흡이죠. 자, 그러면 자, 장요근은 호흡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잘못 말한 거, 호흡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가 아니라 호흡과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장요근은. 그럼 우리가 고관절 굴곡이 잘 안 되고 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추에 전만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 횡격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추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그럼 요추는 뭐예요? 척추죠. 척추에는 요추 하나만 있나요? 자, 횡격막은 요추와 척추를 가르는 지역의 정션의 자리이기도 해요. 이 위로는 흉추가 있겠죠. 그럼 요추가 횡격막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면 흉추는 어떤 형태일까요? 흉추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흉추하고 붙어있는 늑골들은 자기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런 시각에 포함해서 장요근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고 이쪽 천장관절 쪽에 문제가 계신 분들이 그 장요근 풀어야 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어떤 것부터 우린 바라봐야 될까요? 횡격막은 잘 움직이고 있는지 기능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장요근 보기 전에 횡격막의 기능을 먼저 활성화시켜 주는 게 먼저 전제 조건이 돼야 해요. 그리고 얘들이 쭉 내려오면서 결국엔 옆에 보면 지금 얘는 뭘까요? 얘는 요방형근이란 말이에요. 요방형근하고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해부를 해보면 요방형근의 막과 대요근의 막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엔 뭐가 걸려 있을까요? 신장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자, 신장 한번 볼게요. 신장도 걸려 있고, 자, 밑으로 골반 안으로 들어오면서 뭐가 있나요? 맹장, 결장. 얘 막과도 유착이 되기 너무 쉬워요. 그러면 장요근 하나 보기 위해서 횡격막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은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깊은 층에서 이야기죠. 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싸고 있는 복막이 있겠죠. 그 복막은 가장 표층에서 뭐에 흡수되어 있을까요? 복직근. 예. 복직근은 자, 밑에 치골서부터 올라와서 여기서 7번 쪽에 붙어서 흉쇄어들근 타고 올라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걔들도 횡격막을 다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복직근에 관련된 걸 케어해서 장요근이나 횡격막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네. 그래서 복직근이 당겨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흉쇄어들근 타이트해진다고 그랬죠. 흉쇄어들근은 그런 상황에서 목이 아프고 그러니까 흉쇄어들근 막 뭐 하고 림프 배양하기 위해서 흉쇄어들근 막 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요. 흉쇄어들근은 그저 그냥 그렇게 보이는 보상이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횡격막 움직이게 해주고 복직근에서 타이트한 복막들이 긴장의 톤을 놔서 내장기의 압력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흉곽의 압력을 만들고 압력과 압력이 맞아지는 순간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환, 림프 배핵, 호흡도 순환, 림프 배핵도 순환, 혈액순환도 순환, 우리 배변 활동도 순환, 출산도 순환, 뇌척수액도 순환이에요. 이 순환들 중에 어느 하나만 고장나서 안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순환 자체가 고장나는 거죠. 네. 그래서 장요근 하나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전제돼야 될 거. 횡격막과의 관계, 우리 몸의 호흡과 순환의 관계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동안 장요근, 그러면 장요근 먼저 막 허리 아프다니까 장요근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복직근부터 한번 해서 횡격막이 호흡이 얼만큼 좋아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그 다음에 요근 보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누가 한번 스님 누워보세요. 배 좀 보여줘야 돼요. 아니야, 받아. 진짜 좋아. 우리 다 받았어. 우리 받았어. 빨리. 아니, 우리 다 그래. 우리 뱃살 때문에 흥했어. 괜찮아. 자, 올라와서 베개 베보세요. 자, 지금 선생님의 호흡 상태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보통은 호흡이 짧다고 해서 호흡 짧으신 분들이 내 호흡은 짧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네, 그냥 거기 그저 그렇게 적응해서 다 살고 있지. 그럼 그걸 언제 알게 될까요? 편해지면. 편해지면 내가 얼마만큼 불편했는지 알게 돼요. 자, 호흡이 좋아진다라는 건 요근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허리 아프다고 요금부터 들어가서 요금, 이거 의미 없어요. 자, 배 좀 살짝 갈게요. 자, 그래서 갈비뼈, 늑골 연이 있는 데서부터 너클을 쥐고, 자, 호흡 한번 마시고, 살짝 마시고, 자, 천천히 아주 조금씩 뱉으세요. 뱉으라고 할 때, 복직근의 복막들을 따라서 그대로 치골까지 천천히 끌고 가는 거예요. 호흡이 끊기면 안 돼요. 호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강제로 밀고 내려가나요? 선생님 엄청 팽팽해요, 지금. 너무 아프다. 네, 지금 아프죠. 후. 그래서 치골까지 가고, 천천히 떼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죠. 호흡이 확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번 더 하고, 자, 한 번 마시고, 자, 천천히 제 손 따라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뱉으세요. 입으로 조금씩. 자, 두 번째 했어요. 자, 흡기, 호흡이 짤 때. 자, 그럼 호흡은 뭘로 나뉘어요? 흡기와 호기로 나뉘죠. 보통은 어디에 가서 고정이 되어 있을까요? 흡기 쪽에 가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흡기는 자율신경계에서 뭐 때문에 생길 수 있을까요?
교감신경에 영향을 받죠. 그러면 흡기 쪽에 가서 고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줘야 될까요? 현대인들은 호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호기는 비워내는 거죠. 비워냈을 때 흉곽의 압력이 맞아졌을 때 음압으로 바뀌면서 바깥에 있는 공기 다시 양압이 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호기가 중요할까요? 흡기가 중요할까요? 호기가 중요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 필라테스 교육하면서 동작에 맞춰서 흡기, 호기 계속 시키는데 호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한테 적용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동작에 맞춰서 배운 대로 흡기, 호기 하다 보면 한 10번 하다 보면 밑에 계신 분이 과호흡에 걸려서 아이고 어지러워 식은땀 흘리고 이런 상황들 흔히 만들어지잖아요. 잘못된 호흡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행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 몸 안에 있던 숨겨진 호흡의 기능을 스스로 회복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필라테스 동작 시키면 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런 분들한테 이미 내 몸이 건강해서 호흡 상관없이 동작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호흡 뱉고 마셔요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아요? 굳이 잘 되는 사람한테 강제되는 호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동작 잘 나오는데 호흡은 신경 쓰면서 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고 하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사람은 그 동작이 잘 나온다고요. 근데 그분한테 인위적으로 호흡을 요 동작에선 마시고 요 동작에선 뱉으세요라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안에 있는 공간의 압력 바꿔가면서 그 안에 있는 척추 움직임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전에 지금 같은 행위를 통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만든다면 호흡을 통해서 강제적인 트레이닝을 시킬 이유가 매우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누구한테나 호흡이 다 틀려 사람마다. 근데 호흡 동작 가르칠 때 보면 다 똑같이 가르쳐. 그게 누구한테는 맞을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 다시 호흡 마시고. 천천히 뱉어야 돼요. 치골 가까이까지 그다음에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횡격막에 영향을 받고 굉장히 타이트하다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타이트하다면 얘를 먼저 해주고 하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실 때 그래서 이거 하고 배꼽 찾고 요거를 내가 할 거야. 요거를 찾아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다리가 펴져 있으면 더 타이트해져서 통증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구부리고. 이것도 그러면 들어서 그거 이제 아예 굽혀버려. 느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뀌면 호흡도 바뀌지만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모든 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장요근 맨날 손 갖다 꽂고 막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는 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효과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근을 보더라도 우리 몸의 전체적인 어떤 연결성들을 고려해서 뭐부터 만들어준 다음에 요근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순서의 문제이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횡격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요근은
바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요건 하는 MFR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양쪽 다 해야겠죠. 여기도 아프죠. 자. 요거는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고관절 굴곡시켜 놨잖아요. 폈다 구부렸다 하면 안에서 꿀뚝꿀뚝 움직이는 거 있어요. 지금 움직이죠. 네. 하고 천천히 손 떼고 나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걸 하나 우리가 하더라도 이런 어떤 과정 이유를 좀 알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요건 때문에만 허리가 아픈 경우는 없어요. 다 여기까지 다 기능을 제대로 다 안 하고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이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숨 한번 쉬어보세요. 어떤지. 이미 편해져가지고. 됐어요. 네. 이런 편안함 속에 허리도 안 아플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은데 허리만 낫는 건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